간병인보험 이 방법 아니면 저는 그냥 가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추천 또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잘못 가입했다가 후회하는 사례들이 많으니 오늘 준비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보험소비 김영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가 간병인 보험이지만 사실 꽤 오랜 기간 동안 간병인 보험은 제 필수보험 리스트에 없었습니다. 굳이 간병인 보험을 왜 가입할까? 그냥 실손 의료비와 암, 뇌, 심장, 중대질병 대비 목적인 3대 진단비 상품만 있으면 충분하지 라는 입장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드린 두 가지 보험 외에 다른 보험들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요. 저도 오래 일을 했으니까 기가입자분들도 많고 소개 고객도 많은 편인데 이건 진짜 과장이 아니고 간병인 보험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면 굳이 간병인 보험이 필요할까요? 간병인 보험에 월보험료 나갈 거 그냥 모았다가 나중에 혹시 그런 상황 오면 쓰면 되잖아요. 억지로 가입 안 해도 됩니다. 실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자세히 또 알아보니 생각이 조금 변하게 되더라고요. 간병 대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부모와 자녀 입장 중간에 서서 양쪽을 한번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고민을 해본 거죠. 일단 부모의 입장은요. 본인이 나중에 아프고 병들어서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상황을 기본적으로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입장도 부모가 아팠을 때 간병을 직접 해야 하거나 아니면 고정적인 간병비가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걱정할 거고요. 이때 간병인 보험은 양쪽 입장의 교집합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제대로 된 간병인 보험 보장 그리고 억지스럽지 않은 적정 수준의 월 보험료 조건이어야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양쪽 모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 김 팀장의 간병인 보험 추천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간병보험 상품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어서 두 번째는 그중 어떤 상품을 더 추천하는지 실제 가입 사례와 연령대별 월 보험료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병인 보험 가입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입니다. 자, 먼저 간병인 보험 상품 종류를 보면 간병인 지원 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이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상품은 내가 간병인이 필요할 때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장점이라면 일단 인건비가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굳이 걱정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내가 시간 내서 직접 간병 인력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상품 자체가 갱신형으로만 판매가 된다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간병 배정까지 최대 48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내가 간병인이 필요한 날로부터 최소 이틀 전에 미리 신청 접수를 해야 하죠. 이번엔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은 가입자 스스로 간병인을 구하고 사용한 다음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좋은 점은 처음 정해진 보험료 그대로 쭉 이어지는 비갱신형 구조이고요. 또 내가 원하는 간병 인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저 김영규 팀장은 어떤 간병인 상품을 더 추천드릴까요? 개인적으로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에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비용으로 받는 간병인 보험 상품을 말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간병인이 급하게 필요할 때에도 빨리 구해서 쓰고 바로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병 인력을 직접 지원해주는 상품의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48시간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정 지연이라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두 번째, 간병인 사용 일당 플랜은 처음 보험료 산출된 금액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즉, 비갱신형 구조라서 납입기간 동안 정해진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세 번째, 비용을 보장받는 상품은 가족 간병도 보장을 해주는데요. 아무리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간병인이라 해도 특정 상황에서는 환자가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대소변 처리 등 화장실 문제나 씻는 거, 그리고 옷 갈아입는 부분도 처음 보는 사람이 해주면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족 간병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추천 상품은 정해진 간병인 중개 업체를 통해 등록 절차만 제대로 거치면 가족이나 지인 중 한 명이 직접 간병을 해줘도 간병인을 썼다고 인정이 됩니다. 당연히 실제 보장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참고로 요즘 간병인 업체 쪽에 가족 간병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시면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처리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네요. 가족 간병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짚어보면 중개업체에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 후 필요한 날만큼 고용합니다. 그럼 실제 간병인으로 일을 했던 가족은 간병업체로부터 임금을 정산받는 거고요. 환자는 간병업체에 간병 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최종 청구를 하면 됩니다. 간병인 사용보험을 추천하는 마지막 네 번째 이유, 요양병원에 대한 보장이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요양병원 입원해서 간병인을 쓰면 하루당 6만원을 보장받는 플랜입니다. 근데 여기서 1에서 180일까지도 6만원, 180일 이상 입원 시에도 똑같이 6만원을 보상해주죠. 참고로 타 상품들은 1에서 180일까지만 요양병원을 보장하고 181일부터는 면책인 곳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요양병원에서 공동 간병을 써도 보장이 됩니다. 혹시 가족 중 아니면 주변 지인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다면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요양병원의 경우 동일 병실 또는 인접 병실의 환자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간병인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받는 시스템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개인 간병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드니까요. 이 요양병원 공동 간병인 체제를 약관상 보장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간병인 상품들이 실제 많은데요. 근데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플랜은 요양병원 공동 간병 인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고 이제 실제 간병인 보험 가입 사례와 연령대별 보험료 예시를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46세 여성분 가입 설계안인데요.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이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시 하루당 15만원을 보장받고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쓰면 하루당 6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시 하루당 7만원을 보장해주는데요. 장점은 위에서 언급드렸지만 보통의 상품들은 요양병원을 1에서 180일까지만 보장하고 181일부터는 대부분 면책이죠. 하지만 이 플랜의 경우에는 1에서 180일도 6만원, 180일 이상 입원 시에도 6만원을 주기 때문에 장기간 요양병원 입원 대비해 탁월한 플랜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험 나이가 46세인데 월보험료가 2만원 초반이면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그 이유는 바로 건강체 플랜으로 적용을 시켰기 때문이고요. 자, 본인이 평소에 약을 복용한다든지 장기적으로 통원 및 추적 검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최근 5에서 10년 내에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었다든지 여기에 해당하는 병력 사항들이 없고 그동안 쭉 건강했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건강체 플랜으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시면 훨씬 금액적으로 유리하겠습니다. 다음 가입 사례는요. 48세 남성인데요. 마찬가지로 20년 납 90세 만기에 월 보험료가 32,000원대가 산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설계안은 건강체 상품 아니고 보통의 일반 상품 아니고 병력 있을 때 가입하는 유병자 보험이에요. 이 남성분의 경우 평소 통원 치료 건수도 상당히 많았고 결정적으로 당뇨와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셨죠. 이런 분들은 간편보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편보험에 대한 약간의 선입견이 있잖아요. 굉장히 비쌀 것이다 이렇게. 근데 간편보험도 요즘엔 초경증 간편보험이라고 해서 10년 내 입원이나 수술이 없으면 또 금액대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설령 10년 내 입원이나 수술에 해당되더라도 대장 용종 제거나 단순 교통사고 및 염자로 인한 입원, 식도염, 장염, 편도염, 폐렴 등 경증의 호흡기, 소화기 질환으로 인한 입원, 치질 수술, 하지 정맥류 수술 등 이런 비교적 경증의 입원 수술건들은 고지만 하면 금액대가 가장 낮은 초경증 간편보험 준비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설계 보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질병 상해를 모두 보장하는 간병인 사용 1단과 상급병실 입원했을 때 특히 1인실, 2, 3인실 사용 시 추가적인 도움을 받도록 특약들을 같이 구성해드렸고요. 상급병실 입원 1당의 경우 큰 금액 부담 없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간병 특약 넣을 때 같이 세팅해도 괜찮습니다. 이번엔 45세 여성 가입 설계안 보겠습니다. 월 55,000원대로 금액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 병원 기준 간병인 사용 1당을 최대 20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플랜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병원 간병인 사용 1당 20만원, 요양병원 6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하루 7만원 이렇게 보장되죠. 따라 정말 간병인에 대한 니즈가 큰 분들 이런 약간의 프리미엄 설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기본 계약으로 상해 중환자실 입원비 100만원, 질병 중환자 입원비 50만원 필수라서 상해 급수 1급이신 분들 위주로만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아니면 타 상품 중 월납 5만원 이상 시 간병인 20만원 한도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지금 동일 연령 기준 설계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엔 연령대별로 그리고 성별에 따라 병력 조건에 따라 간병인 보험 월보험료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면 간병인 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지 잘 봐주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서 35세부터 65세까지 건강체와 간편심사 월 불이백을 남녀 기준 대략 확인 가능한데요. 본인의 연령대, 치료력 기준에서 어느 정도 금액대가 나오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기에 앞서 간병인보험 가입 후 주의사항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바로 보장금액 감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 간병에 쓴 비용이 7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하는 사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 혹시 간병인을 써야 할 일이 생기면 실제 간병 서비스를 받고 지불한 비용이 가급적 7만원은 넘도록 하는 것이 보험금 청구에 있어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간병 대비는 단순히 보험 하나 더 드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고객분들께 불필요한 보장은 절대 권하지 않지만 간병 대비만큼은 이제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꼼꼼한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요청 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